안녕하세요, 축준입니다. 오늘은 맨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맨시티 팬이고요. 저는 아스날 팬입니다. 저 맨유 팬입니다. 맨유 팬이 오랜만에 와서 오늘 맨유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용 이적 어떻게 됐나요? 대웅 이적이요? 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결말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지금 거의 그거죠. 도루마무. 가는 거예요, 마는 거? 모르겠어요. 쫑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또 쫑났다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 또 다시 원점이야. 기사들 나오는 게. 그래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결론만 딱 놓고 얘기하면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구단끼리는 합의가 끝났고 근데 그럼 선수 개인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선수가 죽어도 가기 싫다 그러면은 못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구단끼리 합의가 되면 이제 가는 게 보통이니까 누구도 대용이 이렇게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가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건지 아니면은 밀린 주급이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을 한 거지만 구단이 어려우니까 좀 깎자 해가지고 깎은 거는 받고 나가야 아무래도 그게 좀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딱 얘기했었다. 우리가 뭐 직장인이야. 연봉을 원래 뭐 어느 정도 받기로 했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렵대. 그래서 1, 2년치 연봉을 내가 반을 깎았어요. 내가 회사에 너무 좋아가지고. 대신에 회사가 남은 3, 4, 5년 동안 깎은 만큼 보존해주고 더 얹어줄게. 그래서 난 오케이가 사인을 했는데 이제 요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받을 거야.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이걸 못 주겠대. 그럼 어떻게요? 나가래. 아니면 네가 그 정도 이제 우리가 깎은 수준으로 그 정도를만 받으래. 맨유 가면은 내가 밀린 주급이 있는데 그걸 100% 못 받고 일부를 차감해서 준다, 바르샤가? 아니죠. 그게 그래서 대용 입장은 갈 거면은 그거 다 내놔라. 인지 아니면 죽어도 가기 싫으니까 난 그냥 깎고도 남겠다? 깎고도 남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쵸. 음... 왔다 갔다 해요. 기사마다.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 기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항상 영국 기자들 뉘앙스는 항상 그거야. 대용하고 이렇게까지 개인 합의가 안 됐으면은 어떤 구단이 미쳤다고 구단 간 합의를 진행을 하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대용은 주급을 삭감할 의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스페인 쪽 언론은 대용 삭감할 의지가 있다. 대신에 근데 대용이 삭감을 안 하거나 남으면은 쿤데랑 레반도프스키 등록을 못 한다. 계속 이 스탠스야.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 건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팩트만 딱 놓고 보면은 구단끼리는 합의가 끝났고 대용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에 남고 싶어. 근데 쿤데랑 레반도프스키를 등록을 하려면 어쨌든 대용이 주급을 깎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복잡하네. 그럼 대용은 뭐 사실 깎을 필요도 없고. 남으면 돼. 남아서 그냥 니네 계약 이행해라 하면은 사실 지금 엿되는 입장은 바르셀로나죠. 바르셀로나도 계속 언플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2차 레버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중개권료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영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차까지 땡겼는데 이제 대용까지도 잔류를 시키려면은 3차를 땡기면 된대 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좀 더 팔면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어떤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3차 땡겨도 대용 안 나가면 쿤데랑 레반도프스키 등록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재정 상황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복잡하네요. 바르셀로나는 되게 무슨 약간 구멍가게처럼 재정을 하네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이제 그 라리가의 뭐 셀러리 캡 이런 규정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원래 바르셀로나가 그 수익이 되게 컸대요. 관광 수익. 근데 코로나로 관광 수익이 아예 그냥 뭉태기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북한부터. 같이 갔잖아요, 아스날 팬이랑. 재밌었어요? 그걸로 돈을 엄청 많이 아. 벌어요. 그걸 2년 동안 돈을 못 벌면은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 있어서 재정적인 타격이 좀 컸나 봐요 이번에. 그러니까 메시도 나갔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이제 결정 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서로 누군가가 양보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바르셀로나는 사실은 주급 삭감을 안 하면은 남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무조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 같고 새로 산 선수들이 많잖아요 지금. 레반도프스키 샀지, 하피냐 샀지, 쿤데도 뭐 거의 온다고 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대용이면은 주급 안 깎죠. 그걸 미쳤다고 왜 깎고 계약 이행하라고 해야지. 깎을 필요 없죠. 그냥 대용은 사실 안 가도 돼요. 안 가고 그냥 거기 누워가지고 나 돈 내놔 하면 돼. 그게 제일 솔직히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땐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대용이면 저는 그렇게 해요. 맨유 안 가고.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바르셀로나에서 2군으로 내리면 어떡해요? 그럼 뭐 그냥 1년 네. 동안 개인 운동하면서 폼 유지해서 아니, 남은 3년 동안 계속 뭐 그거는 그렇게 돼도 근데 그냥 나가는 건 좀 너무 그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대용이 너무하지. 맨유 가고 밀렸대잖아요, 주급을. 그 밀린 주급의 정상적인 값어치로 바르샤가 줘야죠. 못 주겠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그럼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계약서를 그렇게 썼잖아요. 다시 주급이 썼어.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다시 썼어. 했어. 주급이 밀려도
그러니까 뭐 아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고 1년, 이- 2년 이 년도에는 얼마, 2년도에는 얼마, 3년도 얼마, 4년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3, 4, 5년도에 그 많이 주는 걸로 그럼 밀린 게 아니네? 밀린 게 아니지. 아, 계약상으로 엄밀히만 계약 밀린 게 위반은 아니네. 아니야. 아, 그건 아니네. 계약 위반은 아니야. 그럼 대용도 좀 이상한데요? 아니죠. 근데 그러면 대용은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거기서 오는 그치. 상처가 있을 수는 있지. 나는 이제 평생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치. 계약 기간 다 준수할 거라 나갈 생각하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그렇게 거지. 했는데, 그럼 어쨌든 뭐 대용이든 바르샤든 쉽게 양보하기가 힘든 상황이네. 힘든 상황은 맞는데 사실 좀 그래요. 대용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죠. 지금 어떻게 보면 대용 드림클럽이 바르셀로나인데 나는 이 클럽에 계속 있을 거고 여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클럽이 어려우니까 내가 좀 희생을 하겠다 해가지고 깎은 거잖아요. 근데 뭐 계약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계약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계약 위반 아니고 대신에 우리가 뭐 요만큼은 줄 수 있으니까 뭐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전체는 다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소급분에서 일시불로 지급하겠다. 못 준 거 중에 이만큼은 주겠다.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미 레반도프스키랑 허피나랑 쿤데 영입했는데 쿤데도 거의 오피셜이. 거의 근데 그 대형이 남으면은 셀러리 캡 때문에 누군가 또 영입안에 등록 못하고 막 임대 보내고 한다?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대형이 양보를 하든 바르샤가 그 소급 지불을 더 챙겨주든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오늘 오전까지 딱 있었던 소식이 뭐냐면은 대용하고 사비가 면담을 했대요. 지금 미국 투어가 엘클라시코 끝났잖아요. 거기서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대용한테 말한 조건은 40% 삭감이었대. 기존 연봉에. 대용이 바르샤한테 자기 40% 아니 삭감하겠다? 바르샤가 대용한테 아. 너 주급 40% 깎자 이 얘기를 했대요.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나가라는 거잖아. 사실상 돌려서 나가라는 건데 대용이랑 에이전트는 생각해보겠다라고 했대. 여기까지가 오전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저녁에 방금 나온 기사는 영국 쪽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 했던 그 얘기예요. 대용 의사가 없는데 이만큼이나 끌고 오는 클럽은 없다. 이건 어느 정도 의사가 확인됐으니까 들어간 거고 대용은 그 삭감할 의지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가 계속 뭐 로마 모던 이런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러면 맨유로 온다? 모른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사람 바르셀에 남지는 않는다? 사실 맨유로 오는 경우의 수보다 바르샤에 남는 경우의 수가 더 많잖아요 지금. 그래 보여요. 삭감하고 남던가 삭감 안 하고 눌러 그치, 앉던가 그치. 맨유로 그래 오든가 보여요. 대신에 맨유로 오면은 연봉 못 받은 거는 포기하고 오는 그림인 거죠. 바르셀로나 그만큼 주겠다라고. 메뉴가 올려주겠죠. 뭐 연봉 많은데. 맨유가? 뭐 그건 알아서 근데 아예 거기 얘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야. 대용은 나 너네랑 얘기를 아예 그냥 연봉이고 뭐가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맨유 입장에서 데리고 올 건데 굳이 아직 받지도 않은 그 연봉을 생각해서 책정을 해줄까? 지금 연봉 그치 지금 연봉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지. FM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근데 보통 이직을 하면 직전 회사 연봉을 생각해서 그치. 올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실수령 기준이잖아요. 깎인 연봉이잖아 지금. 깎인 연봉 아. 기준으로 그게 인상률. 근데 저는 맨유가 그만큼 대용을 원한다면 네. 대용을 해야죠. 아, 그래야지 근데 벌어야지. 맨유도 그동안 너무 호구 잡힌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래도 어느 정도 주급 체결하는 게 팀에도 있는데 그거를 깨면서까지 그렇지. 들을 수는 없지. 근데 저는 바르셀로나가 정말 무슨 이런 구단이 다 있나. 근데 사실 그 고용노동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용노동부에 만약에 누군가 비슷한 상황이 있다. 직장인한테 연봉 협상했는데 우리가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너 뭐 얼만데 내년에 더 줄 테니까 한다 했는데 갑자기 뭐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주급 연봉 더 깎거나 아니면 나가라 그럼 거의 뭐 그치. 이전 거 받던 거대로 받던가 아니면 나가라. 갑질이죠. 갑질. 네. 무슨 일입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잘은 모르는데 계약서가 이미 써진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적혀 있어. 그거를 100%다 받긴 아마 어려울 것 같긴 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또 없으니까. 뭐 그냥 도의적인 문제니까 이건 어디까지. 머리를 잘 쓰는 건지 진짜 뒤통수를 후리려고 작정을 한 건지. 솔직히 거기도 처음에 생각을 그러니까 대용이 자기들 뭔가 기준에 못 미쳤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써보니까 별로니까 내보내려고 하는 거. 좋으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쓰면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정도의 주급 수준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르셀로나가 돈을 가장 많이 받고 팔 수 있는 선수가 대용이기 때문에 대용이죠. 대용을 처분을 해서 재정을 확보를 하려고 이제 팔려고 내놨던 건데 바르샤가 뭐 돈 그거 땡겼다면서요. 뭐 해가지고 땡겼죠. 그거 해가지고 이제 돈 좀 생기니까 대용을 붙잡았다가 셀러리 캡 때문에 다시 또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림은 내보내려고 짠 것 같아요. 그 작은 계획 안에 아마 3차까지 레버를 땡기는 것까지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2차 정도 땡기고 대용한테 이 정도 버티면 얘가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대용이 생각보다 버티니까.
그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양쪽에 다 맨유든 바르샤든. 그런 썰이 있어요. 베실바가 대용 대체로 원래 바르샤의 계획이 대용을 보내고 비싸게 베실바를 그 바르샤 DNA라는 근거로 싸게 후려치고 그래서 이제 창조 경제로 베실바를 대체하겠다 한 썰이 있었고 베실바가 인터뷰에서 확답을 안 했대요. 남는 것 떠나는 거 답변 안 해요. 근데 네. 최근에 오피셜을 했대요. 인터뷰. 뭐라고요? 당연히 나갈 생각 없다. 아, 그걸 봐서는 바르샤한테 언지를 받았다. 대용 내보내지 못할 것 같으니 너도 올해는 안 되겠다. 올해까지만 충성해라 했다. 그런 거 봤을 때 대용이 남을 가능성이 또 있지 않느냐. 난 또 얘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대용이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눌러 앉으면은 바르셀로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계권을 팔고 하는 게 미래의 수익을 파는 거라고 하잖아요. 바르샤 입장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팔고 싶은 그림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아니면 정말로 파격적으로 깎던가. 그러면은 그 이제 어째 대용이 안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맨유는 그 삼선을 어떻게 꾸릴 수 있어요? 삼선 뭐 이제 감독은 계속 나오는 거는 1, 2, 3순위가 다 대용밖에 없다. 아직도? 라고 얘기는 하죠. 구단에서 만들어 놓은 리스트는 있는 것 같은데 감독이 너무 대용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맨유의 대용에 대한 노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유는 그게? 지금도 기다리는 중. 계속? 그러니까 뭔가 내부적으로도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는 꾸준히 거일 계속 그런 텐데 그러길 바라야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버티는 거라고 믿어야지. 에릭센은 그러면 뭐예요? 부패 서브예요? 뭐. 에릭센은 사실 3선은 아니잖아. 아마 대용이 오면 대용을 원볼란치로 쓸 생각이었던 것 같아. 아, 그 부패 뭐 에릭센 뭐 이런. 그렇죠. 앞에 이렇게 뭐 역삼각형 43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대용이 없으면은 투볼란치 결국 써야 되고 프레드 맥토민이 쓸 거면 거기는 걔는 원볼란치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3선에서 누구? 대용 대체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것 같은데 원볼란치를 쓸 수 있는 선수가 뭐